근데 좀 여기서 또 하나의 킥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면서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거든요.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양도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뭐 상가라든지 단독주택, 그 다음에 뭐 건물 이런 것들을 양도할 때 보면 토지하고 건물이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팔 때 토지값은 얼마고 건물값은 얼마인지를 잘 나누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확 발생한다고 하는데, 오늘 그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서 쓸 때 뭐 10억에 판다. 그럼 이 중에서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런 것도 이제 안분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기준들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신승훈 세무사님이 전문이세요. 네, 경험이 되게 많으시고 맞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많이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신 세무사님이 되게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이제 매매하시게 되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실 텐데, 부동산이라고 하면 공중에 띄어져 있는 건물을 매매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 토지 외에 정착되어 있는데,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거는 정착되어 있는 그 토지와 건물을 같이 매도하는 거거든요. 그럼 계약서에는 전체 10억인데 토지 5억, 건물 5억이라고 쓰시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목적물의 표시에다가 토지, 건물을 주소를 다 쓰시고 전체 금액 10억으로 이렇게 딱 찍어서 계약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괄양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일괄양도. 이렇게 이제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는 전체 10억이라는 양도가액을 토지는 얼마, 그리고 건물은 얼마, 이렇게 나눠줘서 이제 서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잘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렇게 쓰다 보면 토지 건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가 나중에 이거가 세금의 차이가 크다 그러면 그때 가서 바꾸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럼 토지하고 건물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을 해야 될까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 공평하게 알고 있는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이제 건물분에 대한 기준시가, 토지분에 대한 기준시가라는 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일괄 양도된 가액 중에 이 기준시가로 다 나눠져가지고 그 비율만큼 다 가액을 다 정할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고요. 조금만 더 이제 건물 토지에 대한 시가를 더욱더 반영을 했을 때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들을 저희 신승훈 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토지 건물을 정세무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지 건물 일괄 양도할 때 토지와 건물을 나눠주는 기준은 기준시가가 되는데요. 특정 시점에 감정가액을 받게 되면 그 감정가액을 통해서도 토지와 건물을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준시가의 문제가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하진 않아요, 사실. 기준시가는 전국에 다 공시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시가를 반영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나마 감정가액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시세에 대해서 좀 평가사님들이 반영을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분하는 게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토지와 건물은 10억인데 양도했는데 기준시가로 안분을 해보니 토지는 5억, 건물은 5억으로 안분이 됐어요. 근데 감정을 받아보니까 그 감정가액으로 안분을 하다 보니까 토지는 예를 들어서 7억이 되고 건물은 3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변경되는 게 결국에는 세금하고 직결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다, 뭐 이런 프로세스로 갈 텐데, 뭐 지금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많은 분들이 이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사례로 한번 좀 풀어봐 주시죠. 첫 번째로 이제 사례가 토지하고 일반적으로 건물이 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가액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세금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그 양도소득세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양도 차익, 그러니까 양도 금액에서 취득가를 뺀 나머지가 남으면 그럼 그때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인데, 그 차익에 대해서 몇 %를 경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건데, 내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했다 하더라도 토지의 취득 시기와 보유 기간과 그리고 건물에 대한 보유 기간이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오래된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 졌다. 그렇죠, 그렇죠. 조금 일반적으로는 토지의 보유 기간이 더 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전부터 보유하던 토지에 건물을 신축했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토지에 대한 그 가치는 일반적으로는 우상향하거든요.
계속 상향하고 있는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지와 동일할 수도 있지만 감가상각이 되고 이러다 보면 좀 반대의 경우도 살짝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받아서 토지에 예를 들어서 좀 더 시가를 정확하게 좀 이렇게 반영할 수 있다면 토지 쪽으로 양도가액이 좀 더 넘어가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정세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보유 기간이 길다면 그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절세 혜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뭐 부동산 유형마다 다르지만 토지 건물은 15년 했을 때 30% 그렇죠. 공제잖아요. 근데 이제 땅은 취득한 지 15년이 넘었다. 네네. 장기 보유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데 건물은 한 5년 전에 새로 졌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장기 보유 공제가 적게 돼서 똑같은 금액으로 만약에 양도를 했을 때 안분을 하면은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반대로 토지 쪽에 양도가액을 높인다 그러면 네네. 세금을 많이 줄 수 있겠네요. 네네. 그게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할수록 그 1%, 2%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겠네. 지금 1년에 한 2% 정도가 공제되니까 뭐 1, 2년 차이에서 막 2, 4%씩 차이 나면 그 가액이 꽤나 클 수가 있어요. 그러겠네. 이 부분 꼭 따져서 플랜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겸용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택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도 다른 절세안이 있을 수 있다는데. 그렇죠. 겸용주택도 지금 말씀드린 토지 건물 로직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주택은 다만 다른 부분이 만약에 겸용주택 보통 뭐 꼬마 빌딩 또는 상가주택 이렇게 많이 불리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주택 부분이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요건을 다 갖췄다라고 하면 비과세 주택에 대해서는 12억까지만 지금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12억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근데 좀 여기서 또 하나의 킥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면서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건물인데 주택 부분에 대한 시세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면 감정을 더 시세를 반영해 준다라고 하면 80%는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절세가 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방금 얘기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어떤 그 안분 금액이 높을수록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분.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희가 절세 효과를 위해서 감정가에 그쪽에 확 그렇게는 안 되고요. 아, 물론이죠. 예. 시세를 적절히 반영을 했을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안분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아, 토지값을 올려야 된다. 혹은 건물값을 올려야 된다. 막연하게 답을 찾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내용, 이제 주택으로 쓰고 계신지 상가를 신축한 건 아닌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를 고려하셔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평가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납세자분이 클라이언트 의뢰인께서 아, 토지를 많이 올려주세요. 뭐 건물을 많이. 이거 안 통하거든요. 네. 아니, 근데 거기도 제재를 받죠. 그렇죠. 왜냐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은 맞아요. 예, 그 기관에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임의대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아, 이게 두분 세무사님 너무 엄격하게 얘기하시는데 뭐 저는 조금 러프하게 얘기하면 사실 그래도 바운더리는 있다. 네. 네. 1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100만 원짜리를 120으로 하느냐 80으로 하느냐의 약간의 바운더리는 있지 않느냐. 그 1%만으로도 세금은 차이가 나니까. 그 정도는 있겠죠. 네. 자, 일단은 오늘 뭐 부동산의 일괄 양도, 즉 도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안분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오늘의 한 줄 평 우리 하신다 그러면 부동산 양도 시 감정비용, 감정평가 비용 아끼지 마십시오. 평가 보면서 로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